하이데거 교수님, 교수님은 오랫동안 존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오셨는데요. 지금은 어떤 통찰에 도달하셨나요? 서양 철학과 서양 사상의 역사에 대한 제 고찰에 의하면 서양의 사유 안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유의 전통에서 인간의 본질은 존재와 관련해서 규정되고 인간은 존재를 마주하면서만 존재하니까요. 이 말은 인간이 이러한 마주함으로써의 존재, 즉 언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서양의 전통에서는 제가 아는 한 불교에서와는 다르게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놓여 있습니다. 서양에서 인간은 언어를 가졌다는 점에서 식물이나 동물 같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가졌기에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역사에서 막상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는 지금까지 인간으로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요. 교수님 생각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더 심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사고의 길이 어느 정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는 제가 말한 질문이 제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게 왜 꼭 필요하냐면 오늘날 서양과 세계 전체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방향성 때문에, 또한 철학 때문에, 학문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학문 자체를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하는 주목할 만한 행동 방식 때문이죠. 교수님은 왜 자신의 생각을 라디오나 TV 같은 현대적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인간의 생각에게 오늘날 주어진 과제는 생각에 대한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은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또 생각 안을 들여다보는 오랜 시간의 연습을 통해서만 도달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방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지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 라디오 장치나 TV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장치들 뒤에 어떤 물리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연구하는 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을 근본적인 원리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5-6명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은 너무 어려워서 우선 아주 적은 사람들만 그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건 아닙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면 누구나 이 생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나 역사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술과 철학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현대 기술은 철학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세워졌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즉 수학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로 간주한다는 생각 말이죠. 유명한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한다. 수리 물리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을 인간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생각이 기술 영역 전체를 특징 짓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근대 철학의 시초인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죠. 따라서 현대 기술과 철학 사이의 관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즘 서구 사회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비난은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말이 가진 뜻은 본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권력과 힘, 법으로 되돌아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처럼 무신론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죠. 불교에는 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학문을 신봉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은 현대의 과학을 신봉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믿음, 학문이 가져다주는 확실성에 대한 신뢰는 분명 하나의 신앙이고 개별적인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종교입니다. 제 생각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초월해 있으며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없어져야 할까요? 4,000년의 시간 동안 종교와 철학은 인간 사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언제나 내부적인 싸움만이 지속됐으니까요. 인간은 생각과 신앙을 없애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긴 역사 동안 여전히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인간의 본질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한 숙고는 기술이 넘쳐나고 또 인간이 언젠가는 하나의 조종당하는 기계가 되어버릴 위험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이전에 스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덜 발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덜 발전했다고 말을 할 때는 발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관점에서 발전은 현대 기술 사회의 번영을 뜻합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가 전통의 오랜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도로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자폭탄을 가진 미국은 덜 발전했고요. 사람들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질 길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길이 구체적인 현실 사회에, 예를 들면 동서 베를린 분단이라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또 인간이 다양한 종교와 철학, 학문으로 쪼개진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함께 유럽 안에서 또한 스님의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커다란 불일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서 화합의 가능성이 세워진다면 그 가능성은 오직 인간에 대한 다각도의 숙고를 통해서만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이 숙고라는 것 자체가 지난 역사와 현재의 불일치로 인해서 어렵게 됐어요. 오늘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실제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 단순한 공통의 관계란 없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서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이고 세계 곳곳에서 의견의 혼란이 나타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